권덕TV 오늘은 휴넷의 조영탁 대표를 만났습니다. 휴넷의 회장이 휴넷의 사장을 만난 것이죠.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너무나 참 희망차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마음이 정말로 뿌듯합니다. 자, 조 대표가 자, 오늘 이렇게 4포인트 바이 쉐라톤 구로 호텔에서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영탁 대표랑 잘 인터뷰하고 지금 돌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회장이 사장을 만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저는 지난 3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그 시점에 비상근으로 돌아섰고 그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넷의 그 조영탁 대표를 만나서 회사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혹시 역량이 있으면 좀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 그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일, 격려해 주는 일, 또 뭔가 사업이 될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연결해 주는 일, 막 이런 일들입니다. 어차피 휴넷은 정년 100년의 회사고 저는 100세까지 근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조영탁 대표는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훌륭하고 본받을 바가 많은, 그러나 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대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그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희망찬 얘기도 있었고 고민하는 얘기도 있었고 전부 다 보내드리진 못하지만은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이 휴넷이라는 회사, 또 휴넷의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지요. 얼굴 정말 좋네. 조 대표. 네. 항상 뭐 좋지만 더 좋은 것 같아. 그 한참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할 때 술을 되게 많이 마셨거든요. 직원들하고 회식을. 근데 코로나가 이제 다시 저기 하니까 또 못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쿠팡이 롯데하고 신세계가 워낙 강하니까 못 해볼 거다 봤었어요. 그 한국의 재벌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지금 3년 됐는데 쿠팡이 올해 대규모 흑자를 본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네. 그런 케이스를 보고 그러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최근에 토요타, 뭐 GM 이렇게 상위 5개 자동차 회사에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커졌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한 토요타가 1등 토요타 그러니까 테슬라가 토요타 시가를 총액을 넣는 게 두 달밖에 안 돼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두 달 만에 2, 3, 4, 5들은 합친 것보다 커진 거예요. 거의 엑스포넨셜로 올라. 그래서 이게 코로나 가정 가장 큰 게 사실은 산업계에서 미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대면은 당장에 이제 만나지 못한 걸 얘기하지만 가장 큰 임팩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거든요. 코로나가 그걸 엄청나게 가속시켰죠. 10년 가야 될 거를 1, 2년 만에 할 수 있도록 된 거니까 앞으로 5년은 과거로 치면 한 2, 30년 걸리는 시간이 축대에서 그것이 코로나가 그쳤다고 해서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만 하더라도 지금 뭐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 말이야. 에듀테크고 뭐고 이러고 다 알아보고 세상이 다 알아보고 엄마들이 다 체험해봐버렸기 때문에 잠시 몇 달이 뭐지 지금 코로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니까 또는 이제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또 교육산업에 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교육산업도 에듀테크나 디지털로 완전히 싹 바뀐 5년후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목표를 잡은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업 중에서 업계 1등을 하자 2025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그럼. 디지털로 하고 에테크가 되고 인공지능 쪽으로 바뀌면서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기업교육 쪽에는 확실하게 1등을 했는데 기업교육 쪽이 사실 가장 까다롭거든요. 그렇지. 시장은 매출은 작지만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고 가장 힘든 기술들이니까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까다로운 훈련이 잘 되는 가지고 다른 시장을 그럼. 하면 가능하다 해서 그 화두를 잡는 게 가장 컸고요. 작년 우리가 20주년 하면서 앞으로 확장이다 하면서 이제 확장의 그 툴로 비욘드 러닝, 비욘드 러닝, 비욘드 러닝. 비욘드 러닝을 가져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욘드 러닝을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가진 게 아니고 러닝만 가지고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러닝을 뛰어넘자 이런 컨셉 정도로만 만드는데 그래서 에이테크가 되면서 교육의 이제 교육 개념이 교육과 어떤 일과 이런 것들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게.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옛날에는 배워놓으면은 언젠가 활용할 거다. 그래서 미리 배우자 이런 거. 고등학교 시험도 공부해놓으면 시험 잘 볼 거고, 뭐 공부해놓으면 취업 잘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회사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온디맨드가 되는 거죠. 필요할 때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또 미리 배워도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인공지능 CEO 코치, 경영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만들면 CEO들이 미리 공부할 필요 없이 어려운 문제 딱 닥치면 그때 필요할 때 바로 질문하고 물어보면. 바로 다 답변 나오고 다 하니까 최종 결정은 자기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정보와 소스는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세일즈 코치도 만들 수도 있고 그게 꼭 뭐 경영자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대단한 건데. 그렇게 이제 비욘드 러닝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로우 만든 것도 비욘드 러닝이에요. 하얀 탈변 같은 것도 비욘드 러닝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러닝을 좀 벗어나서 결국은 교육 시장 자체가 비욘드 러닝이 갈 거다. 없는 쪽. 그렇겠네. 그런 것들이 에이테크 하나 되고 이런 쪽 이제 하나 하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육 쪽에서 너무 이제 HRD에 포커싱 돼 있으니까 비욘드 HRD를 하자. 비욘드 HRD. 그러니까 한쪽은 비욘드 러닝, 한쪽은 비욘드 HRD. 근데 교육도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뭐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어떤 정확하게 2025년이라는 타임과 국내 교육교 1등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지금 했던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방향을 잡는 작업. 그거를 이제 좀 아주 구체화시킨 작업을 내일 1,4분기까지 좀 하려고 이번엔 큰 그림만 좀 하는 걸로. 그래서 아주 재밌게 다시 이제 좀 원기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한 10년 걸렸거든요. HRD 쪽에서 1등이 되자고 하는데요. 10년 걸렸는데 그 5년 전부터는 이제 DT 에테크로 했는데 그러니까 10년, 5년 이렇게 우리 투자를 하고 목표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2025년 교육 1등 쪽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니까 좀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인공지능 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그렇겠네. 저기 인공지능 연구소 지금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에듀테크 연구소 그걸 지금 확대 개편하는 건가요? DT의 산하에다가 인공지능의 기본 기술들은 계속 발달하면서 그런 전부 이제 오픈 소스로 확장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교육에서 훌륭한 양이시거든요. 기본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체이나 책방에 체이나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 상당히 그 신선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독서 큐레이팅인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서비스가. 근데 이제 우리는 기업 고객들이 많으니까 기업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 사실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무슨 베스트셀러다 주변에서 회사에서 추천 이게 개인별로 그게 안 되는 거지.
최인아 씨가 이제 직장 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저 직원들 또는 회사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자기가 잘 안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 직장인들에게 대해서 소위 말하면 맞춤형 어떤 독서 뭐 이런 거 그건 이제 그 집을 가보니까 읽어본 사람들이 수기로 전부 다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휴넷하고 네. 우리는 이제 기업 고객들에게 이제 서비스 하나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고 최인아 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그 외연을 그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한번 고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직원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올해 이제 몇 가지 했던 것 중에 북러닝 북러닝 한 300개 만들어서 그래. 거기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좋아서 과거 오픈 통신을 대체하는 오케이. 기업격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확실하게 잡았는데 요즘 이제 음해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세력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그건 뭐 당연히 이걸 겪어야 될 과정이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랩스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상업 오픈했습니다. 그래? 12월 했잖아요. 랩스가 지금 생각보다 잠재력이 엄청 커서 그걸 가지고 원래 대학 시장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대학 시장까지 오픈했었는데 늦었다 생각했는데 우리 랩스가 너무 잘 나와서 대학 시장은 충분히 침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좀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그쪽으로 이제 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유지 학장이 그러셔가지고 우리 이제 랩스가 아니고 기존 레거시를 가지고 경영대 학생들한테 우리 컨텐츠 무료로 주고 선생님들이 솔루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직원들 무료로 강의 듣게 했는데 하여간 이미 시작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했더니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기부금 뚫어준다고 그러고 근데 서울대에서 하는 게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 같아서 당연하지. 일단 우리 직원들이 좋아해요. 직원들이 서울대 나간다는 거 좋아하고 그 어떤 이제 기사도 하면서 일단 대학 버전이 만들어지면 좀 대학을 처음에는 좀 무료로 깔더라도 깔면은 대학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오는 구조니까 대학 시장 침투하고 한국 대학 시장 침투하는 동남아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또 지금 뭐 표준협회 이런 데서는 또 우리 거 가져다가 자기들이 사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그래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컨셉이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고 다음에 따라올 수 없는 구조라서 그러네.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터 쌓이면서 무서워지거든요. 이게 파괴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웹스를 처음에 이제 기업 HRD의 온리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장을 잘하면 대한민국 국민 플랫폼으로 공인교육 플랫폼을 대한민국 국민 교육 플랫폼.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내가 막 저 신이 나네. 난 요즘 내 일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뭐 출근한다는 게 말이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출근할 때 몰라요, 다들. 근데 안 해보니까 그게 엄청난 부담이었었다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디를 지금 가고 뭐 어디 해야 된다는 게. 그는 어쨌든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유로운 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뭐 이 관여하는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내년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자율 재택을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아예 그냥 기술로 만들려고. 그게 전체 100% 재택근무하기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지금 문제가 많을 거고 아마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해도 그게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5일째 다시 부활했고 내년 그러니까 월요일은 저는 출근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요일 중에서 하루는 본인이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그 좋지. 그 정도 되면 3.5일 근무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평균이지. 3.5일. 그렇지.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도 어쨌든 제일 앞서가는 그 회사가 되는 거고. 저건 뭐 직원들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성숙해져서 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잘한다. 그 각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좀 이번에 어쨌든 강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 콘이 있어요. 좋은 점 그리고 직원들의 그 실력이 완벽하게 드러나더라. 진짜 가짜가 구별되더라. 이거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매니지먼트를 잘못하면은 이게 뭐 좀 컨트롤러빌리티가 좀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 들어보니까 오히려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무 시간 늘어나도 일단 그 출근 안 한 걸 되게 좋아하고 변화하지. 설문조사 해보니까 직원들 한 75% 정도 찬성을 하고 팀장들은 한 40몇 % 찬성. 팀장도 잘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니까 아, 팀장들은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니까 리더들은 찬성률이 40% 정도 되고요. 그 일반 직원들 한 70%. 소위 말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방법론만 잘 그 보완을 하면은 문제점 해결되겠네. 직원들이 평균 출퇴근 시간 하루에 2시간이에요. 맞아. 맞아. 하루에 2시간씩 엄청 시달리니까 조 대표 보시기에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회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미 많이 바뀌었죠. 한번 바뀐 게 다시 이제 뭐 또 되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은 다시 돌아가기 힘들죠. 그거는 뭐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사람들 지금 체험이 됐고 오케이. 그다음 훨씬 더 좋다는 게 검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변화를 하려면 선구자가 미래를 보고 파워가 있고 많은 사람 동조해줘야지 가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어떤 자연 그러니까 어떤 순리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 환경에서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변화 한번 가버렸어. 근데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변화인 거죠. 그렇지. 다시 돌아가는 게 변화인데 그럼 과거가 더 좋았다는 것을 사람들 다 입증하고 이 사람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익숙해져 있어. 변화가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더 좋은 세상에 익숙한데 더 안 좋은 세상 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러냐 이제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훨씬 더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러닝이고 라이브고 뭐 다 체험해 본 사람들이 뭐 과거보다 훨씬 낫다고 다 얘기를 하고 돼버리니까 라이브도 한국은 제로였었거든요. 제로였는데 미국이나 중국은 벌써 한 5년쯤 전에 기업 교육의 1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 이미 라이브가 네. 우리가 굉장히 늦은 거네요. 늦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우리나라가 변화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린데 한 번 됐다면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른 데 이렇게 간다면 우리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 패턴이 다른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게 계속 이제 홍상무가 ATD 같은 데 가서 보고 자료 보니까 라이브 시대가 온다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모이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발달하는 구조가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 땅덩이 좁은데 다 모여서 하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 초에요. 작년 초에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우리 해피카리지 하면서 뭔가 경쟁력을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해피카리지 라이브를 여러 번 시도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술력, 경험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탄센트가 중국이 제일 잘하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한국화 시켜가지고 개발을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1년 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맞아 떨어진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은 어쨌든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작년에 이제 우리 1년쯤에 빨리 했고 그러니까 이제 홍상무가 연산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랬는데 올해 체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모든 걸 오프라인 라이브를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라이브가 훨씬 낫더라. 그래서 이제 영업 같은 것도 고객 미팅들도 꼭 직접 봐야 될 일도 분명히 있지만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옛날에서 이제 영업도 이제 한 10% 정도 화상 미팅이 될 것 같고요. 교육도 지금 보니까 저는 한 5%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오래 가면서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맥시멈 10%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업 교육이 뭐 오조라는 소리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하도 쪼개져갖고 이게 직결할 수가 없거든요. 강사들이 막 다 100만씩 1000만 그러면 직결할 수가 없는데 과거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한 80%, 이러닝 2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겪으면서 이러닝이 한 30% 정도로 올라가고 라이브가 한 10%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약했던 마이크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그것도 이러닝에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러닝이 한 30-4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브가 한 10%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오프라인에서 변형된 플립 러닝이나 러닝 전이 같은 거 오프라인 섞어서 하는 거 여기 한 2-4편에서 이제 순수 오프라인이 한 30%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순수 오프라인 위에 다른 영역에서 휴넷이 완전 강자이기 때문에 다 이제 저희들한테 올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업교육 쪽은 뭐 요즘은 기업교육 별로 신경 안 쓰고 원상무가 잘한다, 잘해서 조직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데가 뭐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뭐 우리가 많이 지금 이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댓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악플은 생기면 무조건 그냥 악플 쓴 사람 다 퇴출시켜버리겠다 지금 공지사항에 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악플이 한 개도 없는. 청정적이네.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제가 요즘은 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하다고. 그래, 그건 반드시 해줘야지.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카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올림 저기다 띄었다고. 이게 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요 배지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요거 지금 여기 비슷한 게 챌린저스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이 챌린저스? 투자도 받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뭐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이 친구들이 유료로 해요, 유료로.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데일리 스낵을 챌린지로 해봤어요. 이게 한 3-4개월 동안 매일 그 원하는 공부를 다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했더니 11명 중에 9명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돌려주겠다 하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품을 걸고 하면 돌려주겠다 하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는 하면은 돈 돌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수익이 안 생겨.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해가지고 돈을 잃어. 그러면 다음에 안 해. 다음에 안 온다. 다음에 안 해.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제일 쉬운 방법은 돈을 걸고 하는 게 제일 쉬운데. 수익성하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담배 끊고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되니까 다 돈 내고라도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저급한 수준의 동기부여를 하는 친구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이 피드가 이번엔 우리 애들이 잘 만든 게 저는 이제 감사 일기 꼭 만들자, 감사 카드 꼭 하자, 이런 거 비전 쓰기 하자. 근데 이 친구들이 목표 관리도 되게 잘 만들었고 나는 게이미피케이션 넣자, 포인트 뭐 무슨 왕 무슨 왕 해주는 거, 배지도 하는 거 그걸 잘 만들었고 이 친구들이 가장 잘 만든 게 저는 그 생각도 안 했는데 피드를 넣은 게 이게 베스트예요. 피드를 넣은 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좋아요를 눌러주니까 오케이.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그거 거예요. 정말 진짜 좋은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것 때문에 커져버린 게 사실 페이스북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페이스북은 온갖 거 다 쓰는데 우리는 자기 개발에 대한 거 쓰고 악플 저기 없고 다 됐네. 약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막 IT 개발 얼마 더 넣었냐는 수가 있는데
댓글 다는 거를 몇 개를 많이 넣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것 활성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챌린지 그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담배 끊기 하자 뭐 아, 그거 좋지. 그런 식으로. 전에 내 패러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문장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그걸 그냥 읽고 자고 하면 그날 자정까지 무조건 올려야 돼. 아니면 탈락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뭐 회사별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딱 몇 가지 이제 성공 아직은 이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을 본 게 약간 무료라는 거였던 거, 픽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무료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 생각 자체를 이 어떻게 하면 수익 모드 만들까 이런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니까 아 기술로 사람들을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돈 벌 공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지. 기술로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또 기획하고 있는 건 플래너. 그 프랭클린 플래너가 어마어마하게 잘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쓰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넣는 거 이런 것들 계속 기획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여기다 이제 감사일기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UI 잘 짜니까 감사일기 들어가면 감사일기 감사 카드 있고 감사 카드 받은 거 보내는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칭찬 카드 하나 넣는 거예요. 칭찬 카드.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나 칭찬. 그럼 우리 그 손욱 회장님이나 민진홍이라고 있어요. 땡큐 테이너. 네요. 휴넷이 뭐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 그랬더니 해피 칼리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유튜브 크리에이션을 잘 할 수 있나 뭐 이제 이런 거 강의를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단체로 우리 회사를 갖다가 그 어워드 대상으로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냥 뭐 메일로 보냈다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서 이슬이한테 시켜가지고 문주희 실장한테 알려주고 그냥 그건 아무 부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 그렇게 지금 하면 되도록 했고 휴넷도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볼 때 GIM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피칼리지가 포텐셜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신사업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신사업은 이제 거의 정리가 좀 됐는데 텔뱅은 분사를 했습니다. 분사를 해버려서 올 안에 이제 계약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텔뱅뱅크는 이제 하나의 이제 독립된 회사로 이제 하고 그거는 잘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걸 한 싶은 게 이게 해피칼리지를 기본을 LMS를 깔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영상 올려하다 보니까 LMS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 랩스를 이걸 잘 만들었으니까 기본적인 걸 가지고 가서 랩스를 변형시켰으니까 기본은 랩스를 계속 쓰되 그래서 헬칼리지에 이제 가방을 쳐서 근데 그게 이제 일이 한 6개월짜리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도 되고 뭐 베리피케이션도 되고 우리 앱스에서 구현될 수 있는 건 다 구현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해서 그냥 유튜브처럼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LMS 기능이 이만큼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LMS를 탄탄하게 까니까 경쟁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큰 LMS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깔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LMS로 가서 우리가 이제 LMS LXP라고 좀 얘기하니까 나도 익스페리언스 플랫폼이 되는 거에서 하는데 세 번째로 보니까 다른 교육회사들은 그냥 한번 서비스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주는 가치가 좋은 컨텐츠를 판매하고 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세 가지의 고객 밸류를 좀 잡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외부 수입사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개인들이 올리는 컨텐츠에서 정말 최고의 컨텐츠를 개인 맞춤으로 주는 게 하나가 있고 학습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오늘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이제 소위 우리가 옛날에 봤던 마이크로 크리덴셜 개념을 가지고 평생 학습 이력을 쌓고 평생 학습 관리를 해주고 평생 소위 평생 학습을 총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나 뭐 이렇게 학습 이력 쌓고 뭐 크리에이션하고 학습 관리하고 플랜 짜가는 자기의 평생 학습 관리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제 마스터와 저 수강생과의 어떤 멘토 멘티 관계 세 가지 3대 밸류를 만들어주고 이 마스터들한테는 정말
여기를 자기의 평생의 어떤 학습의 그 플랫폼으로 자기 샵으로 그래서 거기서 라이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도 할 수 있고 이러닝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나중에 책도 거기서 팔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치를 새로 다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잘 쌓이면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가 쭉 나올 테니까 마이크로 크레덴셜처럼 그러면 그게 링크드인처럼 이제 채용에도 연결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원래는 그로우에다가 그런 기능들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로우는 완전히 수익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진짜 그야말로 자기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무료 앱으로서 기능을 충실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닥을 좀 쳐줘가지고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다시 이제 다시 또 개발할 게 양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한 상태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은 여기서 여기를 가지고 평생 여기서 이제 자기 학습하며 쌓아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대량으로 우리가 홍보 광고비 쏟아서 좀 끌어올릴 생각해서 에피칼리즘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포텐셜을 가진 사이트를 키워주겠다. 에피칼리지 하니까 전에 그 MCD 캠페인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음악 플랫폼. 그러니까 걔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음악이라는 그 장르인데 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금을 한 3억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플랫폼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에피칼리지하고 서로 연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B2B에서도 이게 B2B에서 굉장히 관심 갖기 시작해요. 오케이. 우리가 가장 큰 장점 B2B 통째로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익은 그 손 하이테크고 거기 교장선생님도 이제 우리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모르게도 예산이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저 에피칼리지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학생들이 다 듣게 하고 900만 원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피칼리지는 잘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로우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로우가 지금 그럼 그로우는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수익성보다는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서 일단은 옛날 카카오 메신저처럼 뒤에 하루에 한 10만 순 유저 뭐 하여튼 이렇게 만나니까 좋고 얘기 들으니까 좋고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이겠지. 직원들 일단 본부장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다 뭐 우리 조 대표의 그 리더십 덕분이지. 자유를 주면서도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게 무슨 뭐 통제하고 관리로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많이 편해졌습니다. 뭐 저한테 자꾸 현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사업계획 구상 그러니까 말이 좀 댕겨요. 많이 댕기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보면은 내가 좀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이라는 게 너무나 동전만 하구나 하는 걸 지금 느낍니다. 하다못해 나는 그 강남 호텔에서 구두 닦는 사람 얘기를 듣고도 내가 느끼는 바가 있고 뭐 최인아 씨 같은 그런 유명인사는 물론이고 나한테 뭐 기타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지금 뭐 한 28살 그 했던 그 아씨한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행보는 계속 할 것이고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사람 만나면 일이 거의 되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자관 그런 어떤 선입견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이 확률이 훨씬 높고 오래가요. 그건 내가 느낀다. 이렇게 회사 일로부터 개인의 일까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갑니다. 대단히 좋았습니다. 단순한 그 회장과 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에 관심 많은 두 사람이 심층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장래, 현황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너무나 참 희망차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주 마음이 정말로 뿌듯합니다.